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현직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 당협위원장과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이야기에서 이제 서울 이야기로 이 남북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민족 공조란 이름으로 이 평창 올림픽을 일대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입에서 무심코입니다. 평창 올림픽 하지 않고 평양 올림픽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평양 올림픽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자연스럽죠, 그죠? 예,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생각이 그렇게 지금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언론의 관심, 대통령의 오매불망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북한 선수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시키느냐, 또 어떻게 하면 북한의 현송호를 잘 모셔가지고 뭐 하느냐. 이 오직 북한 관련된 생각만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통령부터 전 언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개탄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평양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왔느냐. 우리 김연아 선수부터 모든 동계 스포츠맨들이 그렇게 고생해왔는 것이 바로 평양 올림픽을 성사시키기 위했던 것이냐. 참 허망하기도 하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한국인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김정은 정권이 벌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재인 정부, 김정은에 대해서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체제 경쟁에서 이미 핵 문제를 빼고는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이긴 대한민국의 대통령,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적장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딱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김문수 전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좌파적 시각, 좌파 운동권의 아주 핵심 인물로서 1980년대에 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분인데 한번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한번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 전략 전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또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주류가 바로 주체 사상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글을 읽어보면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 김정은이다. 누구나 쉽게 나오는데 주적이 누구냐고 암만 질문해도 모르겠다. 주적이 꼭 알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미국 잠수함이 부산에 온다는데 돌려보냈습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 누구를 끌어들인 현송호를 끌어들였습니다. 현송호리는 와야 되고 미국 잠수함은 돌려보내는 거 이게 과연 한미 동맹을 책임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남북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고 하는 정말 이런 우리 민족끼리주의자냐.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그게 바로 주체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기 위해서 미제를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인데 뭐 북한에 핵이 있으면 어떠냐? 북한이 설마 우리 공격하겠느냐? 김정은이라도 우리 민족인데 북한 인권 이야기 안 합니다. 북한에 아무리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맞아 죽고 장성택이부터 김정남이가 독약으로 처단되고 총살령을 당하고 아무리 굶어 죽어도 우리 민족끼리니까 그거는 북한 인권 결의를 유엔에서 할 때도 김정은이한테 물어보고 김정일한테 물어보고 기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청와대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다 증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은 없고 한반도기만 있다. 태극기는 사라져버리고 한반도 깃발만 있다. 즉 민족은 있는데 자유는 없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자유 없는 민족은 김정은 밑에 살아가는 민족은 노예다. 죽음이다. 그건 저는 죽을지언정 김정은 밑에서는 못 살겠다. 태극기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한반도에서는 살 수가 없다. 바로 태극기와 자유와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밑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죽음의 한반도가 돼버리고 바로 노예의 한반도가 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옥에서 살면서 이 주사파들하고 같이 살았고 주사파들하고 계속 논쟁을 많이 해왔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뀝니다. 인간의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마약과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사상이고 그중에 특히 주체사상. 이거 끊기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가지고 세계적인 핵미사일 강국으로 올라서서 트럼프까지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은 열광을 합니다. 역시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그게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 독재자고 3대 세습 독재자라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민족의 지도자, 태양 같은 지도자, 우리 민족의 영광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치는 이런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주체사상의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주사파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트위터에 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 안에 주사파 세력이 있다,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쪽에서 우리 주사파 아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하겠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도 진실로 통한다는데. 아니, 저는 그 사람들을 잘 아니까요. 사실입니까? 근데 사실입니까? 물론이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다 같이 감옥에도 있던 사람이고 같이 활동도 하던 사람인데. 이게 참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데 주사파라고 하면 김일성주의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보다 김일성을 더 숭배한다는 그 종교적 차원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고위공직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한두 사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권력기구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정권을 잡았고요. 정권이요. 언론을 잡았고요. 언론 잡았고. 예. 그리고 그게 모든 노조를 다 잡았고 또 각종 단체, 지식인, 대학, 학교, 정교조부터 학생들, 학교, 문화예술 다 잡았습니다. 단순히 청와대만 잡은 게 아닙니다. 한국 이 참 사회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권력의 사회적 권력, 문화적 권력, 정치적 권력, 앞으로는 군대까지 그죠? 그리고 이 수사 또는 판사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접수 과정이라 이 말씀이죠. 접수해 가는 과정이다. 거의 다 저는 넘어갔다고 보고요. 넘어갔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이 주체사상파, 좌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것이 민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살고 또 너무나 약소민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민족이란 말만 나오면 열광하죠. 가슴이 뭉클하고 예. 무조건 민족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바로 김일성주의입니다. 예. 김일성주의 핵심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 농민, 민중혁명도 한 축에 있지만 바로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이 두 개가 축인데요. 최근에 대남 공작을 할 때는 김정은 쪽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렇죠. 현송원이도 오는데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긴 거라든지 모든 것이 역시 우리 민족끼리 바로 동화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지사를 8년 했는데 최전방에 가더라도 예. 대남 방송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서로 간에 대화가 막 되잖아요. 미군은 여와서 벌써 이순지가 60년이 넘었지만 통역이 필요하죠. 통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군하고는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해도 좀 뭐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는 바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러면 그냥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 위에 자유가 있다. 민족이라는 이런 말에 자유가 없어지는 김정은 3대 세습 독재가 되면 자유도 없어지고 밥도 굶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민족이라는 그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간절한 포장지로 포장이 돼서 자유도 잊어먹고 인권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주체사상파들의 교묘한 선전선동과 장기간에 걸친 그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이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 심각합니다. 이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황장엽 선생이 만들어낸 사상인데 인간 중심 사상인데 황장엽 선생은 이 마르크스 이론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차원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북한 노동당이 가져가 가지고 어떤 논리로 정리를 했냐면은 인간 중심 맞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대표할 수 없으니까 노동자가 사람을 대표한다. 노동자는 또 누가 대표되어야 하느냐? 노동당이 노동자를 대표한다. 노동당은 또 누가 대표하느냐? 수령이 대표한다. 이래가지고 수령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대남 전략 전술에서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민족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핵 문제 해결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 해결하자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만들면서 파고들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럼 좋다. 민족 좋지. 그러면 민족이 누구냐 하고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딱 민족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만이 민족이다. 그러니까 김 지사님이나 저는 그 민족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그게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민족끼리 손을 합치자는 뜻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남북한의 민족 반역자끼리 합치자는 그런 뜻이니까 저는 민족이란 이름을 포기하지 말고 민족이란 이름을 역으로 돌려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야말로 민족 반역자다. 첫째, 외세, 모택동과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족을 치는 비겁한 민족 반역 전쟁,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 집단이고 더구나 그동안에 외국으로 쳐들어가서 뭐 영토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비무장한 북한의 동족을 상대로 일종의 계급 전쟁을 해가지고 수백만을 죽이고 지금도 수십만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있는 이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포장하는 거는 김일성만이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 예. 이승만은 친미 4대주의자. 대한민국은 친미 4대주의자 이승만과 친일파의 잔재들이 모여서
이거는 민족의 순수성, 정통성을 저버린 자들이 외세에 의해서 수립된 괴뢰 국가다. 그렇게 보죠. 정통성은 백두산, 항일, 빨치산 투쟁하던 김일성 장군과 그 김정일 장군, 김정은 지도자 이렇게 이어져 오는 백두혈통, 바로 이 수령들 3세대에 의해서 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전부 남조선을 다 침략하고 있는데, 이걸 중국에, 미국에는, 북한에는 봐라. 북한에는 소련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중국군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핵무기도 만들고, 아니 미국도 핵 있는데 왜 우리가 핵 없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핵 만드는 거 왜 안 돼?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우리도 하겠다. 이런 배짱 있는 바로 민족 자주, 민족 주체의 그 수령 지도자가 김정은이다. 그럼 너희들 뭐냐? 뭐 이렇게 거꾸로 역습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김정은을 대변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론을 한다면, 첫째, 김일성이가 과연 항일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 항일운동은 부분적으로 했어요.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1940년까지고 1940년에서 45년까지는 소련으로 도망가가지고 소련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본 편에 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니까요. 일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소련 군복을 입고 김일성은 일본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항일운동 역사에서 결정적 오점입니다. 두 번째, 1945년 9월에 북한에 나타났을 때 이자는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왔어요. 장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소련이 연출한 무대에 꼭두각시로서 선택이 되었고, 더구나 북한의 독재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는 박헌영하고 1946년인데 박헌영하고 김일성이가 스탈린 앞에 불려가가지고 면접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딱 지명을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 다 소련 정치국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국호까지도 만들어줬어요. 예, 한국말로 번역만 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북한에서 또는 남한의 주사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련군이 아니라 말하자면 뭡니까? 그 조선혁명군이 북한을 해방했다. 그렇게 아마 주사파 그거 믿고 있을지 모르죠. 한국의 주사파. 이렇게 다 거짓말, 가공,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김일성 항일 신화. 자, 이걸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깨부수지 못한 게 오늘날 이런 주사파 득세 시대를 만든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상 투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사상 투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상 투쟁은 사상 교육, 또 학습, 비판과 자기 비판,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집단적으로, 전국가적으로 완전히 사상 교육을 제1로 삼아서 계속 그 세뇌를 해서 매일매일 송을 거짓말도 반복하면 참인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하고 여기에다가 또 그것을 남쪽에다가 계속 대남 방송을 계속 일관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남쪽의 주사파를 만들어냈대. 대학 내에 양산시켜서 그 바로 그런 거 받아가지고 전파한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일을 했고, 또 임종석 실장 같은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북한에 방송하는 그런 방송 화면 같은 거 우리나라 KBS, MBC 이런 데 쓰면은 그 사용료까지 받아다가 북한에 전해주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수금해가지고 또 북한에 보내주고,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청와대에도 다 앉아있고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국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돼 있고, 다 법조계부터 대학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정교조부터 민주노총부터 전부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상태인데 이 심각한 상태에 대응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사상 진영은 다 해체되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사상 투쟁이 지금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또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나오는 저런 사상과 싸울 수 있는 자유의 사상, 바로 이런 사상을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서 강력한 사상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 지금 철진한데,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공산주의가 다 망했죠. 그렇죠. 소련부터 다 망했죠. 남아있는 것이 딱 우리 주변에 이 김정은이 하고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바로 우리 옆에는 이렇게 안 망하고, 예. 중국 공산당도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G2라는 말도 하는데,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져버리니까 핵미사일 때문에 세계적인 강군을 가지게 됐고요. 세계적 강자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송월이 와서 하는 거 보면 당당하잖아요. 과거처럼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한미동맹을 못 이기다가 이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까지도 대피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불세출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 바로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그 신화를 이어받은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자가 세계를 흔드니까 이 밑에 있는 주체사상파, 이 친북, 친김일성주의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제는 좀 촛불 들고 뭐 전 세계를 다 혁명하자. 이번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은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 인민이 단결해서 나가자. 핵미사일을 계속 발전시키자. 이게 바로 올 신년사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보고 그냥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 이것만 보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언론이 정말 해도 너무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권을 사실상 주사파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 5명 됩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 그리고 홍준표 대표, 전희경 의원, 그리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도 이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 운동 출신이 있다라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 정도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요, 전 또 이 운동도 오래 하고 이제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저 청와대에 앉은 사람들이 주체사상파라고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언론에는 예. 보도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저보고 정말 더 싸우라 그런데 그럼 같이 합시다. 예. 저 혼자서 지금 됩니까? 같이 합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전파력이 약하고 약하죠. 소위 말하면 선전선동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론 정립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면에서 지금 양심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는 깜깜한 어둠이 올수록 한 자루의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하나의 불씨가 온 들판을 태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힘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당위론이신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불이 나면은 불이야라고 하고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라고 해야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불이 났는데 저 온도가 뭐 좀 올라가 가지고 지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쇠붙이를 든 사람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 이 정권에 하고 있는 이 정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네이밍, 이름 붙이는 거, 거기서 모든 대응 활동이 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반미, 친북, 친중, 반일, 친민주노총, 반대기업 뭐 이런 노조, 이런 정부입니다. 그럼 그건 너무 긴데요. 그럼 딱 한마디로 이 정부의 성격, 이념적 성격을 규정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친북 좌파 정부입니다. 친북 좌파. 예. 친북 좌파. 친북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 경계심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감옥에도 살아봤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 보면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 밥 다음으로는 자유입니다. 물론 밥을 안 먹고는 사람이 못 살지만 자유 없이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자유를 가지고 그것도 거의 공짜로 얻은 자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피를 흘려야만 가질 수 있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한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그 현송월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는 방식이 반자유적으로 계속 나가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과도하게 부동산도 너무 규제를 한다. 뭐 요즘에 가상화폐든지 모든 거 하는 게 너무 규제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저는 않고요. 이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대세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자유기업, 자유시장 경제가 주도하는 대세입니다. 절대 북한 같은 저런 통제경제, 3대 세습 이런 게 아니고 중국 같은 저런 공산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가 세계적 대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으로 오는데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우리 조갑재 선생님이든지 우리 모두 다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저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친북 좌파 이런 이념적으로 이름을 짓는 방법 이외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자유 파괴 정권이다. 자유민주 부정 정권이다. 또는 개헌도 지금 하려고 하는 개헌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말살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것은 자유 말살 개헌이다. 더 줄여버리면은 자살 개헌이다. 자살이라는 의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적 자살로 간다. 그 국가적 자살이 폭력을 통해서 국가적 자살로 가는 게 아니라 합법을 위장해가지고 합법적 국가 자살로 가는 단계에 지금 있다. 동시에 이것은 문명 파괴다. 인류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건설한 이 굉장한 문명, 즉 민주주의를 하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인데 이 정도의 문명을 건설한 이 문명 건설 세력을 다 적폐로 부정하고 반사적으로 반대로 이 문명 파괴 세력인 야만 세력인 김정은에는 굴종하는 이런 정부다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고민도 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좋은 그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자유의 가치, 정신, 자유의 제도, 자유의 나라를 바로 저 공산국가의 밑에 가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자유 언론인들이 그거 가가지고 그냥 대통령 국빈 방문에 수행 기자로 갔는데도 중국에 가서 땅바닥에 내팽개 쳐져서 얼굴에 뼈까지 다 부러지고 사과 한마디 못 듣는 뭐 이거 언론의 자유가 뭔지를 이번에 갔던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 자유가 파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생하게 다 이렇게 기억하고 전파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